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6.13 지방선거와 문재인이 올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은 바로 어제 국민투표법이 개정됐어야 되는데 방송법 문제, 드루킹 문제 등등으로 국회가 이제 파행이 되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동시투표는 이제 끝난 거죠. 문재인이 개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문재인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민투표와 6.13 선거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만 무너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큰 변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국무회의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제가 볼 땐 의도적인 연출된 오바쇼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만약에 반드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고 해서 어제 국민투표법을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했다면요. 드루킹은 드루킹이라고 치고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했어야 되거든요. 그거 전혀.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KBS하고 MBC 등등 이른바 국영방송사에 이 사진을 여야 지금까지 7대4 이랬었는데 이거를 5대5로 하든지 아니면은 특별다수제 돼가지고 이 사진의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얻게 해서 문재인이가 이 사장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도록 하는 그 법인데 그 법은 원래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이 당이 올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장 마음대로 못 걷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민주당이 올린 안을 갖고 그대로 올린 건데 그거 했었으면 되죠. 그걸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투표법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이가 국회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대국민 담화 성명을 해서 야당들에게 내가 딴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거 한 번도 안 하고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지금 쇼할까 그것만 연구하다가 그 연구하는 김에 좀 남은 시간에 또 이 개헌 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여기 대해서 열받은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열받는 척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개헌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뿐이 아니라 저 홍준표 의원이 다 쇼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아니 그러면 국민투표법이 통과됐다 칩시다. 어제. 그럼 이게 국민투표를 하려면은 문재인이가 올린 그 개헌안을 국회의원 200명이 5월 24일까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0%인데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는 거랑 문재인이 개헌안이 통과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0%가 뻔한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거 안 되는 이유는 사회주의적 요소여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야당 전체가 원하는 내각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지금 다 쇼를 하는 거예요. 저 국민들 앞에서. 그 문재인이는 이거 안 될 줄 몰랐냐? 알았죠. 당연히. 국회 그냥 의석수만 딱 보면 뻔히 나오는데 안 될 거 뻔히 알고 이거 왜 올렸냐? 저는 오늘 쇼를 하는 거 보니까 제 추측이 대충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쨌든 문재인이가 그렇게 목숨 걸다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무산됐는데 그러면 문재인이가 올린 개헌안은 철회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철회는 없대요. 철회는 없다 그러고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상의해 보겠다. 자, 이거 뭐예요? 이 개헌안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선거하고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은 개헌안 처리하는 게 맞죠. 어차피 그게 깨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개헌안 자체가 중요하다면은 자, 지방선거 때는 무산됐어. 그렇지만 그러면 5월 24일까지 더 상의를 해서 이거라도 통과시키자.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 그럽니다. 김정은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개헌에.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개헌안을 올린 것 자체가 김정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이제 남북대화 하겠다. 평창올림픽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1월 10일 날 문재인이가 탁 튀어나와서 무조건 6.13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해야 된다라고 치고 와가지고 내각제 세력들이 화들짝 놀란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개헌은 우리가 내각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 좀 임기 끝날 때쯤에 해치워가지고 그래서 내각제로 전환시키고 우리는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렇게 판짜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갑자기 6.13 때 해버리겠다고 치고 나오니 이게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들이. 물론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때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탄핵의 목적이 문재인이 같이 김정은에게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해서 쪼개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두 세력이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직후에 대선이 열릴 때 개헌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각제 세력들이. 그 대선 전에 개헌 해치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3월 10일 날 탄핵이 완성되고 곧바로 2달 뒤에 선거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결국 협의가 된 게 다음 정권 때 문재인이 정권을 잡아도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근데 그거를 문재인 쪽에서는 너 문재인이 개헌 안 할 거 아니냐? 네가 대통령 되면 개헌 분명히 안 할 거 아니냐? 다들 의심을 하니까 문재인이 먼저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질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들은 지방선거 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은 개헌을 하겠다는 답을 받아놓으려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 10일 날 문재인이 치고 나오기 전까지 어느 야당도 개헌 얘기 안 했어요. 자기들 임기 마칠 때쯤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문재인은 그거를 가지고 이게 완전히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라고 우기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떠든 거지 다른 야당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이 1월 10일 날 개헌을 들고 나왔다. 6.13 지방선거하고 동시 투표한다는 그 명분 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거는 1차 연방제 개헌은 연방제를 가기 위해서 주의를 한계시키는 그런 정도의 개헌안.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개헌안. 실제로 문재인이가 해야 되는 개헌안은 김정은과 만난 뒤에 진짜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헌안은 버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버렸죠. 이거 5월 24일 날 절대 국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까지 가지도 않을 건데 무슨 국민투표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세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그 문재인이가 실제로 올리는 개헌안은 연방제 통일을 명기하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을 손봐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북괴가 점령한 땅까지 우리 영토로 인정돼 있는데 이거를 남한까지만 보는 영토 조항을 손봐가지고 김정은의 체제를 굳건히 해주는 그런 개헌안. 일단 거기까지 간 다음에 연방제 개헌안 한 번 더 할 수 있죠. 몇 단계 거쳐야 될 거예요. 연방제 개헌안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4월 27일 날 쇼 해보고 쇼가 좀 먹혔다 그러면은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 개헌안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 이미 박지원의 민주평화당은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면은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개헌안을 다시 내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이 문재인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 찬성할 만한 이 세력은 박지원당과 노회찬 심상정의 정의당 그리고 문재인당 이렇게는 충분히 연방제 통일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여기서 접점 지점이 내각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내각제로 다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연방제와 내각제가 완전 대별되는 게 아니라 겹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딜이 잘 되면은 연방제 플러스 내각제 개헌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 문재인이 절대 내각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각제가 개헌안이 딱 되는 순간에 문재인은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데 자기 임기 4년 남아놓고 왜 그런 짓을 하겠냐. 근데 만약에 연방제 개헌안이 올라오면서 문재인이 내각제 개헌안까지도 수용해주면서 자기가 김정은과 함께 연방제 대통령을 순차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남한이 한 10년, 김정은이 나이가 젊으니까 김정은이가 10년.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문재인이 연방 대통령을 10년을 먼저 하고 김정은은 북한 총통으로 쭉 있다가 나중에 문재인 임기 끝나면은 김정은이가 연방제 대통령하고 문재인이가 북한 총통으로 가든지 남한 대통령 다시 하든지 이렇게 영구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문재인이 내각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큰 판이니까. 그래서 일단 개헌 이슈를 띄워놓고 어쨌든 지금 가장 개헌을 늦게 얘기하자고 한 게 자유한국당인데 9월 투표 얘기합니다. 9월 투표 얘기예요. 6월까지 합의한 다음에 9월 투표 얘기하니까 그 문재인이가 4월 27일 날 김정은하고 쇼를 할 거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인데 트럼프마저도 앞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핵을 뽑는 조건으로 연방제를 지지를 해주면은 문재인은 바로 연방제 통일안을 들고 나올 거고 거기에 내각제 요소를 좀 넣어서 내각제에 환장한 김무성이 등등등등 다 야합을 해가지고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로 이게 안 됐을 때 잘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쇼가 들통나거나 북한 내부에서 붕괴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등 서방이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세뇌된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깨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거부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문재인은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그냥 대통령직이 끝나는 아주 위험한 승부수를 건 거고 오늘로써 문재인이가 그것 때문에 했구나. 무슨 지방선거 때 야당들을 무슨 호원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음모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엄청난 모험을 한 거고 김정은도 북한 내부에서 끌려 내려올 수 있고 자칫 트럼프를 잘못 따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뜯어 발겨지는 북한이 다 봉쇄당해지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승부수를 건 거고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직 걸었어요. 대통령이 개헌을 함부로 다룬다는 거는 개헌 정족수와 탄핵 정족수가 같기 때문에 문재인도 대통령직을 걸고 적화 연방제 통일을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 이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문재인, 김정은이 목숨 걸고 연방제가 이 적화 통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 마찬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들의 이 폭주를 막으려는 세력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개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5월 24일까지 아마 개헌 철회 안 할 겁니다. 그냥 던져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5월 24일 날 국회는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면 왜 찬성, 반대하면 왜 반대 논의해가지고 부결을 시킬 겁니다. 근데 부결을 시키는데 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 요소 좋다. 좋지만 김정은과 우리가 합의한 부분 연방제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된다. 통일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영토조항 우리가 손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이른바 바른미래당 여기는 무슨 소리냐. 그건 나중 문제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시켜야 돼서 내각제가 들어가야 된다. 왕창 붙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각제 세력과 연방제 세력이. 거기서 완전히 싸움 나서 누가 죽고 사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야합을 해서 연방제와 내각제가 혼합되는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내각제 연방제 개헌만 가지고 붙고 있는 게 아니고 드루킹 건 등등 지금 국내 정치 사안들이 워낙 많거든요. 이 부분 대해서 문재인이 제대로 못 풀어주면은 내각제 세력의 포위가 되는데 지금 내각제 세력의 연결고리는
사실은 드루킹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연결고리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김정은과의 연방제 연결고리인데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연결고리는 내각제 이전의 드루킹 특검으로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이 부드럽게 드루킹 특검을 받아주게 되면은 연방제와 내각제가 야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문재인이 이거를 못 받아주거나 받기 싫은데 억지로 국회의 힘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청와대가 압수수색당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각제 세력이 주도를 하는데 그 내각제 세력에도 민주평화당이나 이 정의당 등이 있어서 그들이 내각제 중심의 개헌안을 내세워도 문재인이가 이미 써놓은 사회주의 개헌 요소와 연방제 개헌 요소는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문재인이가 완전 왕따를 당하고 탄핵 가까이 가더라도 그 개헌안에는 사회주의 요소와 연방제 요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국회에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개헌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대통령제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갈 수 있는 개헌을 할 국회의원들의 세력은 없다. 보수 야당이라는 자들은 내각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총리만 나눠먹게 해주면은 김정은 밑에서도 총리할 자들이란 말이죠. 문재인과 야합하냐, 나머지 야당과 야합하냐. 그리고 문재인이 탄핵당하고 들어가느냐, 문재인이 남아서 연방제 대통령 되면서 들어가느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요. 이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뜻 있는 사람들끼리 독자적으로 얘기해야지 자유한국당하고 빌붙어가지고 무슨 공산주의 개헌 반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공산주의 막으면 뭐합니까? 아니 공산주의 막지도 못해요. 공산주의 와도 김정은 밑에서 총리시켜주면 다 한다니까요. 김무성이나 뭐나 이런 자들. 그 자들하고 무슨 공산주의를 막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하여튼 드루킹 사건에 이어서 이 개헌 문제가 오늘로써 완전히 또 수면 아래 위로 올라와서 5월 24일까지 일단 1차 전쟁이 벌어질 거고 문재인 개헌안 갖고 그리고 이미 야3당이 협의해 놓은 내각제 개헌안 가지고 양측의 물밑 협상하다가 협상이 깨지면은 더 내각제가 강화된 안으로 밀고 들어올 거고 자기들 밥그릇을 먹기 위한 2차 탄핵 전쟁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